일어들 나시죠? 일어들 나시죠? 일어나라! 일어들 나시죠? 3단계 이거 해봐야 되는 거야. 김포부를 봤을 때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딱 두 개만 해야 돼, 두 개만. 딱 두 개만. 596번, 604번. 596번과 604번. 605번을 해보고 싶은데 604번을 할게. 일단은 96번 같은 경우는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 건 안에 들어가는 게 1과 3 사이일 때잖아. 그래서 저 2015를 1과 3 사이의 수가 되게끔 만들어 가야 돼. 3x가 3배의 fx잖아. 이걸 보고 1과 3 사이의 수가 되게끔 만들어 가야 된다고. 이건 좀 유명한 문제라 96번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으면 내가 하겠다. 96번. 596번을 보니까 양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거고 fx라는 놈은 1 빼기 x 빼기 2잖아. 근데 이게 x가 1과 3 사이에서만 정의되어 있는 거고 f의 3x가 3배의 fx가 된대. 그러면 이거를 2015라고 생각을 하면 얘를 2015라고 생각을 하면 F의 2015는 3배의
2015가 되지? 맞지? 마찬가지로 요 놈은 3배에 3의 제곱분의 2015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결국에 얘가 3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분의 2015가 되지? 이런 식으로 요 x자리에 들어가 있는 수를 1과 3, 4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3의 거듭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3의 5제곱이 243이지? 3의 6제곱이 729지? 3의 7제곱이 이제 2100을 넘어가잖아. 요게 이제 2015보다 크잖아. 맞죠? 그러면 3의 6제곱분의 2015를 하면 이제 요런 거 봤을 때 3의 6제곱분의 2015를 하면 이거 분명히 3보다는 작은 거 아니야? 이게 7제곱보다 작으니까 그잖아. 7제곱보다 작으니까 3보다는 작고 요게 6제곱보다는 크잖아. 1보다는 큰 수가 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양새를 봤을 때 F의 2015는 3의 6제곱에다가 F의 3의 6제곱분의 2015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네? 그잖아. 그래서 이제 F에다가 3의 6제곱분의 2015는 저기다 넣을 수 있다는 거지. 저기다가. 그래서 이놈은 1 빼기 절대값 3의 6제곱분의 2015 빼기 2요. 근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걸 구할 게 아니고 거기다 3의 6제곱 곱한 놈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F의 2015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여기다가 3의 6제곱을 곱해. 3의 6제곱 빼기 3의 6제곱에 3의 6제곱분의 2015 빼기 2 이거 구한다는 거지? 뭐 분배해 줄게. 3의 6제곱은 729 빼기 요거 2015 빼기 729 곱하기 2잖아. 저 곱하기 2가 얼마야? 1458? 네. 이거 계산하라는 거지. 계산하면 172가 나온대요. 172가 나온대. 산수하면. 이건 상당히 좀 유명한 문제라고. 유명한 문제. 엔간한 문제지에 다 있을 거야. 고난도 유형해갖고. 그 다음에 604번 해보시오. 604번은 이건 좀 나쁜 놈이네. 문제를 위한 문제 같아. 문제를 위한 문제 같아. 노리지 않는 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교육청 문제라서 그래도. (604번은) 진짜로 그냥 노가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풀 것 같아. 그냥 뭔가 틀을 갖춰가지고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그 생각을 못 할 것 같다는 거지. 그냥 우리는 이렇게도 푸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냥 604번 욕 한번 해도 돼. 604번 같은 거 만나면 욕 한번 해도 돼. 이런 거. 진짜로 문제를 위한 문제 같아. 이 비슷한 문제가 원래는 그 고2 모의고사에 나왔었거든. 아니 고3 모의고사야. 고3 미적분에 해당되는 수투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미분해 갖고 어떻게 하는 걸로 나왔었는데 변형한 거고. 내가 할게. 그냥 내가 할게.
알겠지? 욕 한번 해도 돼. 604번은 인정. 604번을 보면 fx라는 애가 x의 제곱 빼기 4x 빼기 3이고 그다음에 gx라는 놈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였거든. 근데 f한테 gx를 집어넣었더니 f가 된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게끔 만들어 보라는 거거든. 요거는 솔직히 요거하고 요거 같으면 되잖아. 일단 처음에 생각은 안에 들어가 있는 오툴이 같으면 된다로 시작해서 뭘 할 수 있는데 요거 때문에 안 돼. A 때문에. 그래서 그냥 F한테 G를 넣어봤어. F한테 G를 집어넣으면 G의 제곱 빼기 4G 빼기 3 하고 X제곱 빼기 4X 빼기 3이네. 이제 요 3은 지워버리고 왼쪽으로 넘겨보면 G의 제곱 빼기 X제곱하고 G 빼기 X 이게 보일까? 모양새가 똑같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무조건 된다는 거야. 둘 다 F한테 G 넣고 F한테 X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모양새가 똑같다고. 그럼 인수분해가 무조건 된다고. 한쪽으로 넘기면 요게 G 빼기 X하고 G 더하기 X. 그러면 결국에 얘는 GX 빼기 4하고 GX 더하기 X 빼기 4 더하기 GX 빼기 X하고 이걸로 묶은 거니까 이걸로 GX 빼기 G 빼기 X로 묶은 거니까 빼기 4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얘가 0이다 또는 얘가 0이다야. 오케이. 그러니까 요 놈이 0이다라는 건 y는 gx라는 함수와 y는 x라는 함수의 교점이 있다는 소리지. 이제 마찬가지 얘도 y는 gx라는 함수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하고 둘이 교점이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요 놈이 만족하거나 요 놈이 만족하거나는 거 아니야. 근데 만족하는 해가 두 개래. 정수가 2개 있대. 정수해가 2개 있대. 이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요거이 여기 지금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잖아. 요렇게 되어 있는 놈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a 빼기 1이에요. 그런데 이제 y는 x하고 지나갈 것이고 마이너스 x 더하기 4하고 지나갈 거 아니야. 분명히 요 놈은 둘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있다면 저 놈은 이렇게 올라가는 놈이고 이 놈은 여기 더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놈이지. 그치? 요 둘의 교점은 여기가 2,1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 놈의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인 여기가 뭐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요 선상에 있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지. 그치? 정수 만족하는 정수라고? 에이씨 정수야 또? 실근의 개수가 2개지.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정수 A를 구하라는 거지. 실근의 개수가 2개야. 그러면 만약에 이제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여기에서 요렇게 막 예를 들어서 그냥 요렇게 지나가면 교점 2개 맞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가 2개 있는 거지. 저놈을 만족하는 건 없고 요놈을 만족하는 게 2개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접했으면 해가 3개 있는 거지. 그잖아.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접할 때 근데 이렇게 접할 때의 A 값이 정수가 아니면 상관없잖아. 아니 A가 정수래. 그래서 일단 요 둘과 요 둘 관계를 좀 보자고. gx가 어디 갔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하고 x를 먼저 볼게. 첫 번째로 넘기면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거든. 접하려면 a가 4분의 1이잖아. 그렇지 않아? 접하려면 a가 4분의 1이잖아. 완전 제곱식 돼야 되니까. 그잖아.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거야. 요거랑의 관계. 접하면 x가 4분의 1이니까 만약에 a 값이
4분의 1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버리지. 여기서 아래쪽 더 내려간다는 거니까 y절편에 해당되는 거니까 더 내려가잖아. 그럼 4개 되잖아. 4개 교점이 4개 돼버리니까 접하지 않으면 되네. 4분의 1보다 a가 크면 되네. 그럼 안 만나는 거잖아. 이거랑은. 그치? 그러니까 a는 뭐 자연수면 되구만. 자연수 4분의 1보다 작은 정수면 두 점에서 만나버리니까 안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a는 자연수면 돼. 4분의 1보다 큰 수. 근데 정수라고 했으니까 a는 자연수면 돼. 그래서 이게 만나면 안 되는 거니까 a가 자연수야. 정수였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 x제곱 두 번째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4였지. 더하기 4였지. 자, 넘겼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 빼기 4는요. 요놈하고는 두 점에서 만나야지. 그지?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야. 판별식 5 빼기 4에다가 a 빼기 4 이게 0보다 크다고. 그래서 a 빼기 4가 4분의 9보다 작아야 되고 a가 4분의 16이니까 4분의 25보다 작아야 되고. 만족하는 정수 1, 2, 3, 4, 5, 6 아니야? 그지? 6개. 나오면 틀릴 거잖아. 나와요?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그쵸. 이번에 시험 범위가 진짜로 낼 게 별로 없다고. 어렵게 낼 만한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진짜 지랄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어. 정말. 가장 지랄 같은 게 함수에서 이론적인 내용으로 막 물어봐 버리면 풀어내는 거면 난 풀겠는데 이거 막 생각해야 되고 생각해서 이 경우 이렇게 하고 저 경우 저렇게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야. 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풀어내는 건 뒤쪽에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로 풀어내는 건데 그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쁜 형태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하게끔 내기가 힘들다는 거야. 정말로. 어렵게 낼 수 있는 유일한 부분, 절대부등식하고 요 함수에 옳은 거 다 고르죠 이런 거 진짜로 낼 수 있다고. 근데 안 나올 것 같아. 604번 솔직히 말해서. 604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고1용 문제라기보단 고2 2학기 이후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자, 605번이 탐나긴 하지만 넘어갈게. 이제 유무리 함수를 해볼 거야. 이 시기에도 모기가 있어요. 뭐 있다던데? 모기 엄청 많아요. 고2 누구는 뭐야 모기 때문에 하루에 모기를 4마리씩 잡고 있다던데? 고2가 맞나? 저도 지금 모기 물린 것 같아요. 하필 얼굴이. 잠자기 전에 꼭 4마리 잡고 잔대. 안 그러면 잘 못 잔대. 유리함수부터 해볼게요. 유리식이지, 유리식. 나는 이거는 이제 사고나 문항고 같이 좀 기본적인 문제를 상당히 쉽게 내는 학교에서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 다음 중 유리식인 것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다음 중 유리식인 것은? 이라고 물어봐. 그래갖고 1번에 3x가 있어. 아니 유리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갖고 1번에 3x가 있어. 2번에 뭐 x분의 2, 3번에 루트 3x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리고는 저 제일 안 보이는 5번 같은데 루트 3x 안 해놓고 다음 중 유리식이 아닌 것은 딱 해. 그럼 우리 생각하고 유리식 분수잖아. 1번 딱 하고 다른데 안 읽고 1번 딱 체크하고 넘어간 사람들 꽤 많을 거라. 정수는 유리수야 아니야? 맞아요. 다항식 유리식에 들어간다고. 알았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분수식이라고 할 뿐이야. 다항식도 유리식에 들어간다. 이거 아니지? 요 놈을 체크해야지. 네?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로 1번 문제 같은 걸로
사후보나 풍무고에서 낼 수도 있어. 더 초반 문제 한 5번까지가 가장 쉬운 학교가 운양고거든. 운양고 나올 수 있어. 얘는 안 나와요? 김포고에서 이런 걸 왜 안 내? 김포고는 김포고는 이 정도는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1번 체크하고 오는 경우 있다고 진짜로. 조심하라는 거야. 태연이. 조심해야 돼. 정말로. 유리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유리식에는 요 유리식이라는 거에는 수책이랑 똑같아. 유리수 안에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는 것처럼 유리식 안에 다항식이라는 게 있고 이게 아닌 분수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다항식을 해왔으니까 유리식이라고 해놓고 이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지. 그지? 다항식 분자에 x가 있는 거, 분자에. 분수식 분모에 x가 있는 거. 그 차이뿐이야. 그 차이뿐. 개수로 루트가 있는 거 상관없어. 실수니까. x를 보는 거야. 미지수라고 볼 수 있는 x의 형태가 분모에 있냐, 루트 안에 들어있냐 그런 걸 보는 거지. 분모에 있으면 분수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루트 안에 들어있으면 무리식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문자의 형태를 보는 거야. 식이라고 했으니까. 숫자의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루트 3x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그냥 다항식이야. 무리식이 아니라. 알았지? 3루트 x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무리식인 거지. 3분의 x 다항식이잖아. x분의 3 이렇게 분모의 문자가 가 있어야 이게 분수식인 거라. 요것들 다 유리식이라고. 알았죠? 알았죠? 헷갈리지 말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은 내가 막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기억해. 근데 이제 시험 임박해갖고 갑자기 이런 문제 딱 던져주면 이러고 있다니까 진짜. 이게 제일 난감한 거. 서술형으로 나와갖고 다음 중 유리식이 아닌 것은 옳은 거 다 고르라고. 그러면 분명히 옳은 거 골라온다고. 진짜. 그렇게 내는 학교는 다행히 없어가지고. 그래도 다 여기는 아무리 쉽게 내더라도 주관식은 그래도 조금 난이도 있는 거 되잖아. 조금은. 이런 허무맹랑한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 옳은 거 다 고르죠. 그런 거는. 근데 모르지. 뒤통수 팍 맞을지도 모르잖아. 아니 애초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 그래? 2학년은 2개 나오는데 4점짜리, 6점짜리 나오거든. 4점짜리 같은 경우는 낼 수도 있지. 주관식이 2개야. 1번이 4점, 2번이 6점. 그럼 4점짜리 같은 거에서는 낼 수 있어. 보기를 한 10개 줘버리는 거지. 유리식이 아닌 걸 다 고르시오. 하나다 뭐 다 맞아. 그렇게 낼 수도 있잖아, 솔직히. 그러면 진짜 많이 낚여 올 거 아니야. 낚시지도 안 걸었는데 다 걸려. 월척이 걸려, 월척이 진짜로. 정말로. 조심하라는 거야. 조심하라는 거. 그래갖고 우리는 여기서는 주로 얘를 얘기한다는 거야. 분모에 이렇게 시계 형태가 있는 것들. 일단 첫 번째는 사칙연산을 하잖아. 사칙연산.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다는 거지. 더하기 빼기는 통분의 개념이잖아. 통분의 개념이니까 분모는 인수분해가 돼 있는 게 좋겠지. 그치? 그래야지 샥샥 통분하기 쉬우니까. 곱하기 나누기의 경우는 약분의 개념이잖아. 그럼 분모 분자가 다 인수분해 돼 있는 게 좋겠네. 지우기 좋게. 그치? 그리고 그 중에서 요 사칙연산 중에서 네 번째에 있을 나눗셈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게 나눗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한 게 번분수라는 거 있지. 번분수. 그러니까 A분의 B 분의 C분의 D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하나 뭐 외워갖고 이것이 분모, 이것이 분자 외워서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이거 곱하기 역수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추천하는 방법은 분모들 2개를 곱해갖고 분모 분자에 곱해버리면 되지.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되고 얘랑 얘랑 약분돼가지고 BC분의 AD가 된단다. 가장 추천하는 건 얘라고. 왜냐면 식이 점점 복잡해질 거야. 통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그냥 뭔가를 곱해가지고 없애버리면서 나가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야. 곱하기가 편한 이유가 그거야. 더하기 빼기가 훨씬 더 힘든 이유가 그렇게 지우기가 힘들어. 더하기 빼기는. 그러니까 수학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곱하기 나누기가 더 계산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곱하기 나누기만 있는 건 정말 땡큐야. 더하기 빼기가 있는 게 정말 짜증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부분분수라는 거 있지요.
알지? A, B분의 K 같은 거 있으면 B 빼기 A분의 K가 앞에 붙어 있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형태로 바꿔서 푸는 거. 이거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2분의 1,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42분의 1, 56분의 1 요거 더하라고 하면 우리 찬이는 다 통분하고 있겠지만 똑똑한 효준이는 통분 따위 안 한다는 거지. 이걸 보고 얘가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6 곱하기 7, 7 곱하기 8인 걸 캐치를 딱 해가지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요거는 2 빼기 1, 요거는 3 빼기 2, 얘는 4 빼기 3 이런 식으로 해보니 전부 앞에가 1이네? 그렇다면 얘는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7분의 1 빼기 8분의 1로 바뀌니까 가운데가 싹 없어져. 결국에는 1 빼기 8분의 1인 8분의 7이대로 바로 구해버릴 거야. 찬이 통분하는데 막 1시간씩 걸리고 있을 때. 알았지? 이러지 말라는, 아니 통분하지 말라는 거야. 통분하고 있으면 때릴 거야. 알았지? 사우고는 이렇게 2개짜리만 기억해도 된다고 봐. 하지만 김포가 알잖아. 3개, 4개 나올 수도 있어. 자, 요거는 원래 이 부분수라는 건 공식이 아니었어. 그냥 내가 원하는 형태로 식을 쪼개는 거야. 옛날에는 이과들은 이것만 따로 하는 단원이 있었거든. 이과들. 근데 그게 뭐 그 한 부분에서만 필요한 거여가지고 따로 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안 한 거야. 없애버린 거지. 그러면서 남아있는 흔적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지. 공식처럼. 2개짜리는 이렇게 하겠지만 3개짜리라면 A, B, C분의 뭐 1 같은 거 있다고 쳐볼게. 요것도 분명히 부분수로 쪼갤 수 있거든. 지금 2개짜리를 했더니 빼기 모양으로 2개가 됐잖아. 그러면 3개짜리니까 3개가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부분분수의 목적은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로 만들어갖고 가운데 걸 다 없애버릴 게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2개짜리가 돼야 한다. 근데 3개니까 이 중에 2개씩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이놈은 분명히 내가 만들 때 A, B분의 1 빼기 B, C분의 1을 만들 거냐 아니면 A, B분의 1 빼기 A, C분의 1을 만들 거냐 아니면 A, C분의 1 빼기 B, C분의 1 이렇게 만들 거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마음속으로. 요거 통분해봐. 통분. 분자에 C 빼기 A가 있지. 분자에 C 빼기 A가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 그러면 그 C 빼기 A가 사라지면 되겠네라고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모양을 만드는 거지 공식이 아니라고 부분분수는 원래. 마찬가지 요놈은 분자에 C 빼기 B가 있잖아. 여기는 C 빼기 B가 필요하다는 거고 얘는 B 빼기 A가 필요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공식으로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거는 2개짜리는 그냥 뭐 공식처럼 생각해도 상관없지만 내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거야. 필요에 따라서. 알았죠? 요 3개 이상짜리는 솔직히 1학년 때는 4, 5번은 필요 없을 거라고 봐. 나는. 2학년 때 저게 나와버리니까 미리 알고 있으면 좋긴 하겠지. 대수라는 책에 우리가 안 했던 수열 쪽에 있어. 수열 쪽에. 기억나지?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쨌든 이게 부분분수라는 거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지 4번째 이게 목적이잖아. 비례식. 근데 비례식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부터 했어. 몇 대 몇 이런 거 있잖아. 몇 대 몇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문자 여러 개 나오면 한 문자로 통일해라. 결국에 그 비례식의 모양을 보여주는 형태가 많을 뿐이지. 그러니까 A와 B가 3대 4요. 그러면 그냥 A를 3K, B를 4K 이렇게 한 문자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모습이 3분의 A와 4분의 B가 같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A분의 B가 3분의 4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등등등의 방법이 있다는 거지. 옛날에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푸는 게 힘들었어. 옛날에. 근데 이제는
문제가 한계가 있겠지. 경우가 이제 유형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풀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요거 만드는 걸 힘들게 내. 요상하게 내버린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자가 3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식이 3개 필요하잖아. 근데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 형태인데 식이 2개야. 그러면 요 예를 들어 x, y, z로 되어 있는 식이라면 x, y, z의 값은 몰라. 하지만 그 세 놈의 비율이 나오고 식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요 비율 찾는 게 힘든 것들이 요즘엔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그냥 특이한 유형, 특이한 경우라고 말하는 게 가비엘이라는 게 있지. 예를 들어서 3분의 1, 6분의 2, 그리고 뭐 좀 큰 숫자로 30분의 10 똑같지? 그치? 참 분모끼리 싹 더하면 얼마야? 분모끼리 싹 더하면 뭐 더하는 거야? 39. 분자끼리 싹 더하면 얼마야? 13. 13. 똑같다. 이게 가비엘이야. 이게 가비엘. 근데 이거는 지금은 숫자로 했으니까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자로 돼 있으면 a 1분의 b 1하고 a 2분의 b 2하고 a 3분의 b 3이 같아.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분모끼리 싹 더한 경우하고 분자끼리 싹 더한 경우랑 같아지거든? 근데 이게 0일 때는 정의할 수 없지. 요게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모끼리 싹 더했을 때 0인 경우는 못해. 근데 그 경우도 있다고. 그 경우는 못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쓰지 않는 거지. 그냥 특이하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자고. 특이하네. 알았지? 여기가 무리식이었어요. 아니 유리식이었어요. 유리식. 진짜 뭐야? 나 뒤지게 얘기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 문제 유리함수. 다 알고 있잖아. 그치? 방학했잖아 우리. 내가 그냥 다 알고 있는 걸 또 하고 있으니까 막 짜증나고 막 그래갖고 막 찬이 같은 경우에 아 듣기 싫어 죽겠지 지금. 알고 있는 걸 또 하니까 화나지. 그래? 여름방학 끝날 때 우리는 무리함수까지 끝내고 돌아왔다. 시방새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지? 진짜 기억이 아니 그래서 지금 뭐야 간추린 소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자세하게 안 하고 대가리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오. 스프링들이 다 자 이제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예요. 이거 뭐 말장난 하기는 싫지만 조금만 해보면 찬 정비례와 반비례가 뭐야? 정비례는 발을 정. 이거 다음주에 똑같이 물어볼 것 같아요. 항상 물어보는 거지. 항상 물어보는 거. 정비례하고 반비례가 뭐야?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배울걸? 정비례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하고 배울 텐데 그때 배웠던 정의대로 얘기한다면 x가 1배, 2배, 3배, 4배 증가할 때 y가 1배, 2배, 3배, 4배 그렇게 증가하면 정비례. 네. 배로 증가하는 거야. 값이 커진다 작아진다가 아니라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거야. 근데 x가 1배, 2배, 3배, 4배 증가하는데 y가 1배, 2분의 1배, 3분의 1배 이렇게 증가하면 반비례 함수라고 하지. 반비례라고 해. 이거는 이제 정의적인 거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그냥 그런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설명서 같은 거고. 근데 알기 좋게 얘기한다면 비율이 일정한 두 수. 그러니까 뭐분의 뭐 한 거야. 뭐분의 뭐 했더니 그게 항상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정비례야. 정비례 관계. 이거 분수는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나눴더니 일정한 수가 되는 게 정비례. 반대로 반비례는 곱했더니 일정한 수가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반비례 곡선이라고. 그러니까 x하고 y를 곱했더니 일정한 수가 되는 이 x와 y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함수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 y는으로 만들어 보니 이렇게 된 거지.
당연히 분모로 x가 들어갔지. 분모가 0인수는 존재하지 않지? 0인 경우 뺐다고. x는 정의역이잖아. 정의역에서 0이 빠진 거야. 자동으로 공역에서도. 이게 지금 a를 0이 아니라고 할 거거든. 0이 아니라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y도 0일 수 없지. 공역 자체에서 y가 0인 것도 빠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 그려보면 이거는 뭐 그려보니 그렇더라지. 중학교 때 배울 때도 그렇게 배운 거야. 요렇게 돼 있는 함수인데 이거 세로줄 그어보면 일단 세로줄을 그어보면 여기가 안 만나잖아. 그럼 함수가 아니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함수라고 하는 건 실수 체계를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의역에서 0을 뺀 거야. 아예 정의역 자체에 0이 없는 거지. 마찬가지 요게 0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y도 0일 수 없다는 거야. 공역 자체에서 0인 걸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세로줄을 그어도 가로줄을 그어도 전부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야. 1대1 대응함수라는 거지. 1대1 대응함수라는 건 역함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역함수 구하게 하잖아. 역함수 구하게 해. 어쨌든 간에 요놈을 구해봤더니 요거였고 이런 반비례 곡선이 요렇게 생겨먹은 놈들로 나오더라를 뭐 떠올린 다음에 이제 요 형태를 보려고 해. 유리함수 y는 x분의 k k는 절대로 0이 아니고 이런 형태를 이제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할 건데 첫 번째로 k가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클 수도 있고 k가 0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지? k가 0보다 크대. k가 지금 xy 곱한 게 k인 거 아니야? 곱했더니 0보다 크대. 둘이 부호가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부호가 똑같은 영역인 1사분면과 3사분면의 대칭 형태로 그려진다. 대칭 형태로. k가 음수요. xy 곱했더니 음수라는 거잖아.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부호가 다르니까 부호가 다른 영역이었던 2사분면과 4사분면의 마찬가지 대칭 형태로 그려진다고. 대칭 형태로. 그리고 이놈은 대칭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저거 둘이 쌍둥이라고. 쌍둥이. 요 둘이 쌍둥이야. 쌍둥이. 그래서 쌍둥이 곡선에서 쌍곡선이라고 불러. 쌍곡선이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요놈은 요게 이렇게 여기 뭐야 x값이 0을 향해서 갈 때 x값이 0을 향해서 갈 때 요 y축에 다가오잖아. 점점 근접하는 선이 되는 거지. 이게 y축이 점점 근접하는 선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요거도 요 x축이라는 놈도 점점 근접하는 선이 되는 거지. 그 점점 근접하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불러. 지금은 x는 0과 y는 0 두 개가 있는 거지. 점근선이 x는 0이라는 놈과 y는 0이라는 점근선이 있는 거고 그 점근선은 점점 근접하는 선이지 닿지 않아. 미적분이라는 책을 배우기 전까지 절대 영원히 닿지 않아. 근데 미적분에서 갑자기 또 닿는다고 하자라고 해. 안 닿는다고. 닿지 않는 거야. 절대로 닿지 않아. 점근선이야. 왜? x값과 y값에는 0이 없다고. 0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놈들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보라고, 공역을 구해보라고 한다면 정의역 x라고 하면 0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도 마찬가지고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말한다. 점근선을 제외한 모든 실수야. 점근선을 제외한 모든 실수. 그 점근선 두 개가 지금 수직이지. 그리고 쌍둥이 곡선이라고. 그래서 얘를 직각쌍곡선이라고도 불러. 시험 기간에. 시험 문제에서 나와. 이거 뭐 유리함수 딱 던져주고 저놈은 직각쌍곡선이다. 뭐 다음 주 옳은 것은 그런 걸로 물어보겠지. 직각쌍곡선이라는 말이 시험 기간에 시험 문제에서만 나와. 아무도 얘를 직각쌍곡선이라고 안 불러.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진짜 쌍곡선이 억울해. 진짜 쌍곡선은 이딴 거랑 비교하면 안 되거든. 진짜 쌍곡선이 좀 억울해 해갖고 얘는 직각쌍곡선은 맞는데 잘 안 부른다고 쌍곡선이라고. 그냥 유리함수라고 부르지 보통. 근데 직각쌍곡선이 맞다는 거야. 그리고 얘는 지금 이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지. 점대칭이라는 거야. 점대칭의 성질이 뭐냐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찍 그어봤을 때 만나는 두 점 있잖아. 그 두 놈의 중점이 얘라는 거지.
이게 점대칭의 성질인 거야. 점대칭의 성질인 거야. 그러니까 저 점대칭을 이용해가지고 요점을 알고 있는데 반대편 요점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그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1,4였다면 요 둘의 중점이 얘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는 뭐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라고. 이게 점대칭이라는 거의 성질인 거야. 성질. 그리고 요놈 대칭 관계인데 이 점근선에 대해서도 대칭이지만 자 여기 요점을 지나는 기울기의 크기가 1인 직선. 그러니까 기울기 일자리 직선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 요놈들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대칭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칭점을 지나는 기울기의 크기가 1인 직선. 그러니까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 그거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은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 그 직선에 대해 대칭인 거고 요것들이 평행이동이라는 걸 할 건데 이거 뭐 그 k 값의 숫자가 커질수록 뭐 멀어진다 그런 말 안 해도 되지? 다 알잖아. 알죠. 알잖아. 자, 요런 함수와 요런 함수와 요런 함수가 있다고 봅시다. 요놈은 y는 x분의 k1, 요놈은 x분의 k2, 요놈은 x분의 k3이라고 쳐. 어딘가에 x가 1인 곳이 있겠지. x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k1인 거지? 여기가 k2인 거고 여기가 k3인 거네. k3이 제일 크지? 숫자가 클수록 멀어진다고. 원점에서 멀어진다고. 알았죠? 음수여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거 다 알잖아. 그지? 그리고는 이제 또 해야 돼 그러면. 자, k가 양수면 감소함수네. 중간에 한번 끊어지긴 했지만 감소함수지. k가 음수면 마찬가지 중간에 한번 끊어지긴 했지만 오른쪽에 올라가는 증가함수라고. 알았죠? 아, 쉬운 거 하니까 막 눈빛이 흐려지잖아. 짜증나. 그 다음 이제 평행이동을 할 거야. 요놈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x 대신에 x 빼기 p가 들어가고 y 대신에 y 빼기 q가 들어가지. 평행이동이니까. 그래서 y눈으로 만들어 보면 x 빼기 p분의 k 더하기 q 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면 점근선도 똑같이 평행이동 할 거 아니야. 대칭점도 같이 평행이동 할 거고. 그러면 요게 x는 p라는 놈, 요게 y는 q라는 놈이 돼갖고 저 k라는 애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양수였다면 요렇게, 음수였다면 반대 방향으로 그려지겠지. 여기가 대칭점에 해당되는 p, q가 될 것이고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 일자리 직선과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유리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 한 번에 써보면 y 빼기 q는 뿔마로 묶어서 x 빼기 p, 요게 p, q를 지나는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이잖아. 요 놈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대칭. 정의역, 치역을 말하라고 하면 정의역은 점근선을 제외한 모든 실수. 마찬가지. 치역도 점근선을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그림을 그릴 줄 아냐 못 그리냐가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야. 정말로. 한때는 그러니까 뭐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때는 요게 문과 쪽 수능 문제였어. 수능 영역이었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함수도 그렇고 여기 유리함수, 무리함수 마찬가지. 그러면 고3용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야. 좀 옛날 거지만. 그거 끄집어다가 내버리면 졸라 짜증나겠지. 그치? 갑자기 안 되는데. 4, 5에서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김포구랑 풍무고 뒤쪽은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그거 끄집어다가 내버리면 와 막 짜증나 진짜. 왜냐면 그때는 이제 그 문과 쪽에서 미분을 안 했어. 그러다 보니 특이한 형태의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수로그를 안 했어. 지수로그 함수나 그런 거 안 했어. 문과 쪽에서. 그러니까는 특이한 형태의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밖에 없는 거야. 다항함수 제외한 함수가.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쥐어짜갖고 문제를 냈지.
그때 한 4년인가 그랬어요. 3년인가 4년인가 그랬거든. 그때 개발돼 있던 문제들. 죽일 놈들 많겠지. 진짜로. 죽일 놈들 많을 거야. 그걸 끄집어다가 낼 수도 있겠지만 설마 낼까? 사후보는 안심해도 된다고 봐. 하지만 말했듯이 너무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눈이 뻘개갖고 레이저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무슨 안 갔다고 그래. 그냥 눈을 뜨고 있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그릴 때 기본이 점근선이지. 그지? 점근선 찾는 거야. 그때도 말했어. 지금은 대분수 형태로 돼 있을 때는 점근선이 그냥 보이거든. 근데 이게 가분수 형태로 돼 있으면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잘 안 보인다고. 근데 그냥 결론만 말할게. 어차피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분모를 0 만들어주는 게 x에 대한 점근선. x의 계수의 비율. 요게 y의 점근선. 니은자 기억하라고 했다고. 니은자. 그래서 분모가 0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x에 대한 점근선이 나올 것이고 요거 y는 a분의 c라는 y의 점근선이 나온다고. 그리고는 x에다가 0 집어넣어가지고 지나가는 점 체크해서 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y는 x 빼기 3분의 뭐 2x 더하기 5 이런 거 있었다고 칠게. 이걸 그리래. 그럼 분모가 0 되게 만들어주는 x는 3이라는 점근선. 요거 비율 y는 2라는 점근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점근선을 체크해보면 x는 3, y는 2. 요거요.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0을 넣어보면 x에 0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3분의 5지? 마이너스 3분의 5는 여기 있잖아. 이 두 개를 점근선으로 하면서 요점을 지나가는 유리함수를 그리래. 당연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냐? 요렇게 그리라고 했다고 나는. 저걸 또 막 대분수로 바꿔갖고 막 분자에 있는 것이 뭔지 막 찾고 그러지 말라고. 알았지? 시방새야. 알았지? 2번 문제로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형태. 요게 있대. 다음 중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막 있어. 다음 중에서 평행이동으로 이동과 겹쳐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 평행이동이야. 얘를 평행이동했더니 이해됐지? 그지? 분자에 남아있는 숫자가 똑같지. 그지? 저렇게 대분수 형태로 만들었을 때 분자에 남아있는 숫자가 똑같으면 평행이동으로 겹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2번으로 주로 나오는 문제라고. 2번, 3번. 틀리면 뒤진다고. 알았냐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이지. 역함수. x랑 y랑 바꾸면 되잖아. 바꾸면 돼. 이거는 나는 안 외웠으면 좋겠는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안 중요하니까. 유리함수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안 외웠으면 좋겠는데 내일 우리가 시험 본다면 외우고 있으면 훨씬 빠르겠지. 그지? 왜냐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건 이놈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x랑 y랑 바꿔. ay 더하기 b분의 cy 더하기 d여가지고 이걸 y는으로 만들면 돼. axy 더하기 bx 이게 cy 더하기 d거든. ax 빼기 c의 y는 마이너스 bx 더하기 d잖아. 그래서 y는 ax 빼기 c분의 마이너스 bx 더하기 d가 되는 거야. 이게 역함수야.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요거 두 개가 위치가 바뀌어 있지. 그러면서 부호까지 바뀌어 있는. 그렇게 외워서 하는 사람 진짜 많아. 100명이 시험 본다면 한 90명은 외우고 내일 시험 볼 거야. 시험 보니까. 그래서 빠르려고. 알았죠? 만약에 저렇게 대분수 형태로 나와 있었다면 대분수 형태라면 더 쉬워. 바꿔. x는 y 빼기 p분의 k 더하기 q. 이거 넘기면 x 빼기 q가 y 빼기 p분의 k. 자리 바꿔. y 빼기 p는 x 빼기 q분의 k. y는 x 빼기 q분의 k 더하기 p로 점근선만 바뀌지. k는 안 바뀐다고. 어차피 왜 그러냐면 요 유리함수는 기울기 일자리 직선의 대칭이야. 평행이동 때문에 막 움직였을지 모르겠지만 기울기 일자리 직선의 대칭이야. 구부러진 폭, k가 의미하는 게 구부러진 폭이잖아.
구부러진 폭은 안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 끌면 바뀌면 되는 거지. 이게 더 쉬운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외우고 들어가는 사람 있어. 시험 볼 때는. 그 전까지는 별로 의미 없다고 봐. 외우는 거. 남은 시간 동안 다 보내고 너만 40분 동안 때려버린다. 감사합니다. 왜 안 돼? 카메라 더 남겨? 찬이랑 둘이 남겨가고 둘이 때릴까? 네. 그러지 말라고. 자, 유리함수까지 한 거야. 무리함수를 같이 하고 푸는 게 나을라나 아니면 어이씨 바로 무리식이잖아 이거. 뭘로? 같이 해도 상관없잖아. 무리함수도 별로 안 어렵다 그러니까 겁나 쉬워. 무리식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자 이제 무리식. 내가 국어쌤처럼 이렇게 조용조용 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도 이렇게 졸아? 과목이 수학이니까. 그게 수학이냐까랑 뭔 상관이지? 수학이면 이해의 과목이기 때문에 더 안 졸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과목이 더 힘들지 않아요? 그래? 머리를 아니 많이 써야 돼. 솔직히 고등학교 때는 좀 잤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 시간에 좋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계속 중학교 때 안 들었어요. 아니 나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이 좋은 이유는 다 아니까였어. 너네는 모르잖아. 근데 그럼 머리 더 많이 안 써요. 졸리는데 설명 듣는 거. 설명을 잘 들어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어? 시방새야. 아 그래서 내가 좀 옛날에는 창의력 문제 같은 거 하나씩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래돼갖고 잘 기억이 안 나. 아 그 양 모가지 치는 거랑 양 300마리 같은 거 알잖아. 전구 갖고 하는 거. 말은 그 뭐야 물리학으로 대결하는 했어요. 다 했어 인간한 거. 그 가장 센 거 훔쳐가지고 싸우는 거. 조금 하실까요? 지지랄. 저 새끼 뭐야? 뒤지고 싶어 너. 때린다 너 진짜. 한때는 뭐 이런 매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니면서 막 때리고 다니거든. 그게 상당히 아프더만. 나를 때려보니까 겁나 아프더만. 그래갖고 불을 안 들고 다니고. 싸가지가 나니까 좋더라죠. 다 보내고 너만 40분 동안 때려버린다. 좋아요. 좋습니다. 찬이랑 둘이 남겨갖고. 자, 무리식이야, 무리식. 무리식, 루트 안에 문자가 남았을 때를 무리식이라고 하지. 요거는 뭐 당연히 실수 체계를 어긋나면 안 된다며. 그지? 그럼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수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지? 현재 조건이. 그렇게 돼야지. 이제 공부 안 하는 친구들 걸러내려고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가 나와. 자, 루트 x 빼기 3 더하기 루트 x 더하기 2분의 1 2분의 4. 요 수가 존재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아니 이게 0보다 작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x 빼기 3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지. 근데 x 더하기 2는 0이면 안 되지. 분모에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요거는 x가 잘못했구나.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이거는 3보다 크거나 같은데 둘이 동시 만족해야지.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 뭐 이런 거 찾는 거. 공부 안 한 사람들 골라내려고 되는 거지. 나오면 2번 정도 될 거야. 2번이나 3번. 2번, 3번. 1번으로 뭐가 나올지 참 궁금해. 다음 중 함수인 것은 이런 거 나올 거야. 그림으로. 그 세로주면 그거 보면 되는. 그잖아. 다음 중 함수인 것은 그런 거 나올 거라고 아마. 1번은. 내 예상일 뿐이지만. 꿈도 꾸지 말고요. 꿈도 꾸지 마. 꿈도 꾸지 마. 어쨌든 이런 거
거를 무리식이라고 하는데 물어볼 만한 거는 뭐 별로 없어. 무리식은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절대값 x가 된다는 거고 요놈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일 것이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로 나온다라는 거 옛날에 했던 것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놈을 이용해서 뭘 하시오? 얘가 바로 a도 b도 음수인 거지. 근데 0한테는 마이너스 붙여봤자 똑같으니까 등호가 들어가지. 그지? 반대로 분수로 돼 있으면 루트 b분의 루트 a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됐다면 요거는 일단 부호만 생각을 한다면 분자는 양수고 분모가 음수잖아. 근데 0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봤자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요것들을 기억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주면 좋겠는데 주기 싫은 거지. 이렇게 주는 거지. 알았죠? 그리고는 유리화잖아. 유리화. 유리화를 못하면 진짜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유리화도 할 줄 알지? 현우가 눈빛 흔들리는데? 유리화 할 줄 알지? 그잖아.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유리화 해봐. 그때도 해서 똑같이. 해봐 유리화. 여기다 하면 되겠네. 해봐 빨리. 못하면 뒤지는 거야. 해봐. 나한테 묻지 말고. 참 못하고 있는데. 눈으로 하는 거야 지금? 12분의 루트 12분의 루트 6이라고? 연병하네. 틀렸어요. 아닐 것 같은데. 94분의 뭐시고 94분의? 그거 확실히 아니야.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94는? 그 10 플러스 6도 6.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뭐 김포고 1번? 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쉽게 나오겠지 1번은. 와 200. 아니 이거 12분의 6? 아 12분의 6이 맞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해보자. 이건 아닐걸요? 자 분모 분자에 곱할 거야. 이거 두 개 묶어서 가자고. 묶어서. 그러니까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빼기 루트 5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빼기 루트 5를 곱한 거지. 그러면 여기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빼기 5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빼기 루트 5가 아니야. 분재도 안 곱했어요. 저도요. 요거는 5 더하기 2 루트 6? 없어지네. 2 루트 6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빼기 루트 5니까 이제 분모 분자에 루트 6을 곱해갖고 12분의 루트 12 루트 18 루트 30인 거지? 됐지? 요거 2 루트 3이고 요거 3 루트 2. 뭐 1번 맞춘다. 분자에서 안 곱했어요. 유리화를 못하는 찐따들이 있네. 아니, 분모랑 분자를 같이 해야 되는데. 동네 창피해서 말이 나올 수 있거냐. 고등학교 1학년인데 2학기인데 유리화를 못해갖고 지금 비슷했어. 뭘 비슷해? 비슷했어요. 아니 자막 곱했어요. 뭘 비슷해? 이 정도가 이제 유리화라고 볼 수, 뭐 무리식이라고 볼 수 있는. 별로 물어볼 게 없어. 이제 무리함수 해보자고. 4번 몇 번이려나? 11번. 무리함수. 이게 4, 5번에 나와도 한 7, 8번 정도 되지 않을까? 10번 때까지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나온다고 해도. 근데 내 생각에 이거 나오면 4, 5고 반은 틀린다. 정답이 50%. 정말 반은 틀린다고 봐. 4, 5고가 공부를 안 해. 특히 지금 1학년들 공부 잘 안 해. 정말로. 4,
나오고 2학년한테 이걸 물어봐도 3분의 1은 틀린다고 봐. 455 무시하는 거야. 정말 무시하는 거야. 공부를 너무 안 해. 455가 지금. 맞긴 해요. 위에는 하지. 위에는 해. 그러니까 뭐 평균을 내면 위쪽만 따로 떼면 김포고랑 비슷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밑에까지 합치면 붕 내려가. 저 모고 정규 14등 안쪽이에요. 안타까워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서는 모의고사를 딱 보고 2개 틀렸다고 울더라고 어떤 애가. 와, 재수. 여기 왔더니 2등급이라고 좋아해. 2등급이면 한 60점대 후반 아니면 70점대잖아. 아 2등급이에요. 엄청 좋아해. 난 좀 놀랬어. 너 그러지? 그냥 자 무리함수 해볼게. 무리함수. 저기 나 3등급인가 이거는? 요놈이지? 요놈 이렇게 돼 있는 함수를 무리함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좌표를 우리가 지금까지 그렸던 모든 함수들은 그 좌표를 찍어. 좌표를 찍어갖고 쫙 연결해 보니 그런 모양이 됐다였어. 하지만 무리수를 찍을 수도 있어. 솔직히 억지로 찍을 수도 있지만 힘들잖아. 너무 힘들잖아. 무리수를 찍는 건. 좌표를 찍는 건.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배웠기 때문에 루트 2 정사각형 만들어갖고 요 길이가 루트 2니까 컴퍼스로 벌려갖고 요 길이가 루트 2니까 찍을 수 있잖아요. 찍을 수 있거든. 찍을 수도 있지만 힘들잖아. 너무 힘들어. 무리수를 찍는 건. 솔직히 이 수직선이 아니라 평면에다가 무리수를 찍으라고 한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그래서 얘는 그리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지. 얘는 분명히 x가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리고 이 루트 자체를 우리가 양수로 인식하기 때문에 y도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치? 그러면 요놈의 역함수를 생각해보는 거야. 역함수. 이놈의 역함수는 x가 루트 y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y가 x제곱 되는 거지? 요거랑 범위 똑같잖아. 그래서 요놈의 역함수였던 놈이 오른쪽만 있는 이차함수가. 그래서 요놈의 역함수가 얘니까 역함수 관계를 이용해갖고 요게 y는 x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이놈이 이거에 대칭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옆으로 누워있는 요놈이 된다 라고 그린 거야. 2개,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함수 중에 딱 2개만 이렇게 역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그린다. 하나가 얘고 하나가 알잖아. 로그 함수. 우리는 다 로그 함수 알잖아. 그지? 로그 함수 알잖아. 그지? 로그 함수. 요 2개만. 고등 과정에서는 요 2개만 역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그린다. 왜? 무리수니까. 결과값이 무리수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어찌됐든 그려봤더니 여기 옆으로 자빠져 있는 이차 함수 모양이 된 거야. 반토막만 내갖고. 왜냐면 1대1 대응을 만들어야 되니까 반토막을 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아니면 반토막을 냈더니 1대1 대응이 돼가지고 그놈을 역함수화한 거지. 그래서 자 그림을 그릴게요. 요 형태를 그리려고 해. 일단은 요 덩어리를 우리는 양수로 인식한다고. 양수로 인식을 해. 그러면 y는 요 앞에 붙어있는 루트 앞에 붙어있는 놈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부호가 정해지는 거고, 실수 체계를 만족해야 되니까 요 bx라는 놈이 0보다 커야지. 그지? 그러니까 b가 양수면 x도 양수일 거고 b가 음수면 x도 음수가 돼야 bx가 양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x 앞에 곱해진 숫자 때문에 양수가 될 거냐 음수가 될 거냐가 정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x가 0 되면 y가 0일 거니까 거기에서 자, a가 양수야. 그러면 y가 양수겠지. b가 양수야. x도 양수겠지. 그러면 여기서 둘 다 양수 영역으로 이렇게 간다. a도 양수고 b도 양수였을 때 a가 음수야. a가 음수. 그럼 아래로 가겠지. 근데 b는 양수야. b는 양수니까 플러스가 되려면 오른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그려지면 a는 음수인데 b는 양수인 거야. x가 양수고 y가 음수니까. 그리고 a가 음수야. 아니 a가 양수야. 근데 b가 음수야. a가 양수니까 이거의 위쪽에 있을 것이고 b가 음수니까 이거의 왼쪽에 있을 거라는 거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a가 양수인데 b가 음수인 경우. 둘 다 음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a가 음수고 b가 음수.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된다고. 그래서 항상 무리함수를 그릴 때는 출발점에 해당되는 꼭지점을 찾고 거기에서 x 앞의 숫자와 루트 앞의 숫자의 부호를 본다고. 그리고는 그린다는 거야. 알았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여름방학 때 했던 거라고. 예? 별로 어려운 거 아니라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반토막짜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교점 같은 거 찾을 때 무작정 판별식을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반토막짜리이기 때문에.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연근이라는 거 얘기했다고. 무연근. 그냥 얘기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일반화 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반토막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놓고 보니까 이제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오른쪽이 올라가지? 증가함수가 된다는 거고 A와 B가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이 내려간다는 거네. 감소함수가 된다는 거지. 뭐 그 정도. 그리고 평행이동을 할 건데 그냥 뭐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냥 뭐 넘겨보면 A 루트 B에다가 X 빼기 P 있고 루트 밖에서 더하기 Q가 있는 거지. A와 B 중에 모든 과정에서는 A와 B 중에 한 개는 무조건 줘. 무조건 준다고.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무조건 줄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둘 다 줄 때가 많고 적어도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준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이 정도가 이제 무리함수죠. 다 있어. 이제 문제 푸면 돼. 자, 뭐 쓸데없는 뭐 사지간상 같은 거 안 해봐도 되잖니. 자, 연습 삼아. 연습도 필요 없네 이거. 그냥 눈으로 보면 되잖아. 613번을 못하는 사람 있지 않겠지?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2잖아? 그지? 혼나야 되는 거 보면 617번 617번 그리고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묻는 거 할 필요는 없을 거니까 617번 만 해볼게. 못한다고? 헐. x 더하기 c분의 ax 더하기 b라는 유리함수가 있었어. 근데 말이요. 여기가 지금 정근선이 요것이 x가 마이너스 1이고 요것이 y가 2요. 그리고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러면 일단 점근선 보이잖아. 점근선 보여. 지금 요놈 보고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c와 y는 a 아니요? x는 이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요거 2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 함수는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b지? 마이너스 3,0 지나간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 된다는 거니까 b가 6인 거지? 끝. 이걸 못하면 안 돼. 참. 거꾸로 했어요. 그 다음에 634번. 몰라.
y는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야. 지금 x 앞에 계수가 a지.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놨어. 여기가 지금 4,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이래. 출발점이 4,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이 함수는 무조건 a만 일단 보는 거지. x 빼기 4 빼기 2인 거야. 그리고 얘가 3,0을 지나가지. 3,0을 지나간다. 그러면 3을 집어넣어보면 0은 루트 마이너스 a 빼기 2잖아. a가 마이너스 4라고 이제 그치?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쓰게. y는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 4로 묶어갖고 x 빼기 4 빼기 2야. 전개하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16 빼기 2 아니요? b하고 c가 보이는 거지. 그래서 a, b, c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a, b, c를 더하면 마이너스 4하고 16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하는 거니까 10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그 빈포고도 마찬가지거든. 이거는 유리함수에서 나올지 무리함수에서 나올지 몰라. 그냥 유리함수 한 개 딱 써놓고 다음 중 옳은 것은 뭐 정근선은 뭐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저기서 그래프 한 개 딱 보여주고 A, B, C가 뭔지 묻는다는 거다.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 한 개, 무리함수에서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그러니까 네 가지 유형인 거지. 유리함수 두 개, 무리함수 두 개, 네 가지 유형인 거야. 넷 중에 한 개는 반드시 나온다고. 사후고는 아마 한 개씩 두 개 나올 거야. 유리함수 한 개, 무리함수 한 개. 유리함수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다면 무리함수는 그래프로. 아마도 그럴 거라고. 풍무고 마찬가지. 김포고는 넷 중에 한 개 나올 거야. 넷 중에 한 개 나올 건데 그냥 낼까라는 생각은 들어. 그냥 낼까라는 생각은 들어. 자, 숙제는 일단 끝나는 거 아니야. 숙제는 앞에 2단계 짝수번하고 여기 172쪽까지 를 숙제로 할 거고, 한 개만 풀어보려고. 한 개만 644번. 비례식이야. 비례식. 분명히 분수 형태로 두고들이 있으면 비례식이야. 비례식의 목적은 한 문자로 통일이라고 했어. 저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사후고의 특징인 것 같아. 사후고의 특징. 뭐 하나 맞추면 엄청 막 어깨뽕 여기까지 올라가. 그러다가 뭘 못하잖아? 그럼 갑자기 쭈구리가 돼. 쭈구리가 돼. 참 사후고 특징이죠. 1, 2, 3은 다 그래. 뭐 하나 잘하면 어깨뽕이 여기까지 올라가고 막 잘난 척 엄청나게 하거든. 근데 뭐 하나 모르잖아? 아무 말도 더 쭈그러져갖고 막 소심해져. 참 사후고 특징인가 봐 진짜. 누가 알려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뭐 그 정도 점수 때문에 사람들이 답하고 보이니까. 핸드폰하고 노는 거 봐라. 김포 가기에는 수학이 후달려서 자신이 없고. 계속 놀고 있네. 찢을래? 자, 하고 가자. 하고 철수 644번이야. A분의 2B 더하기 C.
2b분의 A 더하기 C 그 다음에 C분의 A 더하기 2b거든. 한 문자로 통일이라고 한 건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항상 한 문자로 통일하려고 이 짓거리 할 거거든. 이 짓거리. 그러면 2b 더하기 C가 AK고 A 더하기 C는 2bK가 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2b는 CK가 되는 거지? 다 더해봤어. 그랬더니 왼쪽에 A가 2개, 2b가 2개, C가 2개.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되고 오른쪽은 K로 묶어서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되는 거지. 요거 0이 아니래. 이게 문제에서 이게 0이 아니래. 그럼 나눠버릴 수 있지? 요걸로 샥 나눠버리니까 K가 2인 거지. K가 2인 거야. 그러면 2b 더하기 C는 2a라는 거고 A 더하기 C는 4b라는 거고 A 더하기 2b는 2c가 된다는 거지? 문자 3개씩 3개 값이 나와버리는 거지 이제. 값이 나와버리는 거야 이거. A가 얼마, B가 얼마, C가 얼마가 나와버린다고 이제. 문자 3개씩 3개니까. 그래서 구해보면 A하고 B하고 C 비율이 나온다는 거구나. 똑같은 식인가? 그래서 만들어 볼게 이거 지금. 그러니까 여기 뺄게. 이렇게 빼보면 2b 빼기 c가 4b 아니 2a 빼기 4b가 되는 거지. 그래서 6b가 되고 2a 더하기 c잖아. 맞죠? 3A 아니에요? 잘못했나? 아니, A구나. A지. 요거에서 요거 뺐으니까 2 빼기 A지. 그러면 이게 이제 3A가 되고 6B가 되니까 A가 2B네. A가 2B니까 어디다 넣어? 여기 넣을게. A가 2B야. 그럼 C도 2B지. C도 2B야. 그러면 A하고 B하고 C의 비율 2B하고 B하고 2B니까 2대 1대 2가 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그냥 2K 요거 K 2K라고 놔버리고 C가 넣으면 되겠지. 그랬더니 4분의 17 나온대요. 4분의 17. 철수! 남아서 클리닝 할 사람들 있잖아. 클리닝 할 거지? 근호! 네. 클리닝 할 거예요? 내일 올 거예요? 내일 그것 때문에 내일 와요. 은호 숙제 안 했던데. 숙제 안 했어? 오늘 좀 좋습니다. 내일 1시에 와. 네. 1시 간 근데 내일 시간이 없던데. 내일 시간이 없다고? 내일 9시부터 그냥 10시까지 꽉 차 있어가지고. 내일이? 내일이요. 오늘? 4개예요. 오늘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구호가 몇 시에 끝나는 거야? 저도요. 그거 하면은 8시 정도. 근데 내일 10시까지 꽉 차 있는데 내일 온다는 소리가 뭔 소리야 그러면? 내일 그 수학 클리닉까지 포함하면 아침 9시에서 영어가고 과학하고 그 다음에 수학 클리닉 듣고 그 확실해? 다음에 국어 가야 돼가지고 오늘 구호 끝나고 와. 숙제 안 하면 벌 받는 거야. 힘들 것 같은데요. 뒤지는 거야. 아니면 내일 숙제를 해갖고 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독서 시간 가겠습니다. 일단 7시에 와. 그럼 뒤지는 거야. 뭐 해볼게요. 까불지 말고 내일 7시에 일단 7시에 와.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거야.